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정권의 극좌편향적인 이 개혁이라고 소위 자기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 분들이 제대로 된 비판을 지금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적폐청산 그리고 세월호 사고 그리고 정윤회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3,5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파산한 그 기업을 혈세를 이용해서 1,150억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가지고 그 빚을 청산해주고 나중에 사업권까지 다시 그 유병원에게 준 이 정권의 비리부터 수사를 해야 마땅한 건데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뭐 그렇게 하려고 이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어낼지 정말 기추가 주목되지만 지켜볼 것이고 이 소위 정윤회 사건 재조사까지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남아있는 이 세력까지 완전히 이제 없애겠다는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적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폐라는 게요. 뭘까요? 이거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나 악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이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지금 그동안에 나온 걸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교과서 채택을 지금 적폐라고 하면서 이걸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고 국가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금지했던 것을 재창하도록 지금 바꾸는 거 이런 걸 적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거는 김일성 찬양하는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기 때문에 시작이 어떻게 됐든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장에서 이걸 같이 부른다. 이건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적폐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재인표 적폐 청산에 대해서 지금 좌편향 언론은 뭐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온 행태를 보면 당연한 것일 테고 더 이상 사실 보수 신문이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없는 이 조중동은 메이저 언론사이면서도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언론사는 사설을 통해서 이 국정교과서 폐지 방침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문 안에 있는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채택을 적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적폐라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기사와 사설이 따로 노는 셈인데 원래 큰 신문사, 큰 언론사들은 정권 눈치도 보면서 독자 입맛도 맞춰주고 하면서 하려는 그런 야비함을 자주 보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사설을 좀 보여주면서 또 기사는 또 그렇게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 놉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그 적폐청산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했던 반북 또 반좌익 정책을 폐기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여론을 들어보면은 뭐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좀 민주당이라고 불러주기도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난 4년 동안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탄핵 전후에도 수없이 했던 말이니까 놀랄 일은 아니죠. 다만 이렇게나 빨리 그야말로 속전속결식으로 이런 좌파적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좌파적 정권 그 정책을 펼칠 때는 좀 여론을 살펴가면서 슬슬 진행을 하고 눈치 봐서 이렇게 또 하나씩 내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뭐 유례가 없이 아주 급속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견제할 만한 보수 세력이 없다. 이런 자신감 때문이라는 거죠. 보수 언론도 이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태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적인 이 보통 국민들은 아예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 보수의 그 국민들은 아예 없다고 국민으로 아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고 있지도 않다 건데, 문재인은 이 서울대 교수 조국 씨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이제 검찰 개혁이 시작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를 통해서 검찰을 이제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말은 개혁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방침처럼 검찰도 그렇게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거를 조국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SNS에 올리고 그 글 쓰는 데다 전념했던, 트위터에 글 쓰는 데 몰두하던 그 조국 교수의 글 내용의 그 수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참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그 조국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학교 재단의 그 거액 탈세 문제, 이게 뭐 4억 1천만 원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손수조의 그 전세금 3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탈세니 뭐니 하면서 떠들었던 조국 씨의 그 글들이 여전히 돌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자기 어머니의 그런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해서는 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이런 그 가치 기준을 갖고 검찰을,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나가야 되는 이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보수라고 불리우던 그 조중동 이 대형 신문사 3곳이 그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경련도 해체해야 된다 이랬었죠.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이 검찰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었는데요. 어떤 신문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주필이 그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글장사를 한 셈인데, 이랬을 때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넘어가고, 근데 이번에 문재인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과거에 그랬던 그 조중동이 지금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해서 뭐 안달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온갖 기사를 쏟아내던 그 언론사 하나가 오히려 그 요즘 논조를 보면 조국 교수가 뭐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아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 신문사는 조국 그 민정수석을 향해서 가이드라인까지 넌지시 주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전직 검찰총장도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기자들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의 요지를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해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그 수사에 압력을 넣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내놓고 우병우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수사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김수남이를 한번 그 막말로 조져봐라 이런 그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우리 신문들이 저는 예전부터 해오던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신문사는 아직도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죽이지 못해서 아주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거를 자기들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몸부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명백한 거는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아주 이 신문사가 엄청나게 그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말하자면 그 뭐 주피를 넣고 그 저기 수사를 받게 하고 그 비리가 드러나게 하고 뭐 부산의 LCT 사건의 그 조사를 또 지시하고 이런 그 것들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전 언론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론들이 어설프게 잘못된 것들을 자기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편들어 주다가 바로 그 칼날에 자기들이 당하는 수가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지금이 내정되어 있는 이 조국 교수는 휴직계를 내고 민정수석직을 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타당한가?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데 민정수석을 하다가 혹시 이제 또 잘리게 되면 서울대학교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시도죠, 이거는. 이거는 꿀보직을 놓지 않겠다. 양손에 이 꿀떡을 다 들고 있겠다. 이런 게 다 명백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 자기가 이 교수들의 정치 관여를 막아야 된다면서 뭐 그 서울대 총장에게 뭘 제안을 하고 또 교수들이 뭐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막 떠들던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을 때 바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가고 자기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교수까지 해먹으려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민정수석으로 이제 내정이 돼서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이제 지켜봐야겠는데 이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의뢰 이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리에서 물러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바로 지금 정권이 수립되게 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한 분 아닙니까? 자신에게 임명장을 주었던 그 대통령도 사실상 구속을 시킨 장본인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할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정권이 바뀌는데 줄 선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던 사람인데요. 비검찰 출신에다가 좌편향 교수 출신이 검찰을 지금 호령을 해댈 것이 눈에 선하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니까 재미있는 풍경이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이분이 조국 교수가 이 민정수석이 되니까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네. 뭐 문재인 당선되면 안 되는 거를 뭐 온갖 그 비판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민정수석은 그 자리 자체가요. 검찰을 통해서 소위 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이 사정인 것이지 정치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박지원 의원이 호되게 당했었던 거를 기억하십니까?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해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구속이 됐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는 이제 덕담을 하는 거 아닌가. 예전에 그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미리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박지원 의원은 신임 조국 민정수석에게 아주 납작 엎드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나를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거를 미리 약속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이 비판의식이 자기가 무뎌질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나 박지원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나를 치지 말라. 그리고 내 지지자들은 내가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용한지 이제 궁금해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닐까. 이런 메시지를 먼저 던져 놓는 거죠. 네. 그렇게 보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은 그 세월호 사고 그리고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수사를 천명한 상태인데요. 정권 초기부터 지금 뭐 이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인 이 안보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과거 일을 다시 뒤지겠다고 천명을 한 겁니다. 노무현 정권 내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사만 붙잡고 수사하고 잡아들이고 했던 거. 정권 잡는 게 이게 지금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그 일부 지지자들과 자기들의 진짜 그 한풀이를 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세월호 사고하고 정윤회 문건 재수사는 해도 사실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 검찰하고 특검이 이잡듯이 뒤지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가 이미 인양이 돼서 밖으로 나왔고 오히려 이 세월호 인양을 놓고서 그 해수부하고 이 사전에 딜을 했다고 오히려 그래서 특검을 지금 발의해야 될 특검을 당해야 될 사람이 문재인인데 지금 이걸 뭐 다시 한다는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과거 회기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일이고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이 조중동 세력이 탄핵에 앞장서는 순간 예고가 이미 된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뭐 자유한국당이 있지 않느냐, 보수 세력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저는 단호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를 욕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재인의 이런 거침없는 이런 그 행보를 견제하기가 지금 현재 보수 세력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사고를 재조사하겠다, 뭐 정윤회의 문건을 뭐 다시 파헤치겠다, 뭐 최순실 사태를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찰을 다시 조사해 보겠다, 이런 그 목소리를 시작부터 막 토해내는 것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들을 그런 견제할 세력이라든지 언론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는 정윤회 씨하고 부부였던 최서원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의혹 부분도 다 포함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새누리당 내에 있던 이 비박계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의 범죄 행위다 하면서 뭘 넣냐면은 세월호 사건, 최순실 문제 이런 거를 다 끼워 넣기를 한 것이죠. 당시에 그 구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좌파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리고 더 집요하고 무리하게 박근혜 정부를 깎아내리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탄핵 주도 세력과 함께 탈당했다가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는데요. 그런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최순실 부부 재수사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권성동이 그리고 장제원이가 앞장서서 세월호 최순실 의혹을 집어넣으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삼은들 어떻게 권성동 장제원 같은 비박 탄핵 세력이 이거를 강력하게 안 된다고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 의원의 그런 어떤 직권으로 이 복당이 되면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대통령을 탄핵한 건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 정윤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물론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몇 마디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끝까지 결사저지할 명분이 지금 약한 게 이게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비박계 그리고 남아있던 비박계 이 사람들이 세월호하고 최순실 의혹 이거 가지고 탄핵에 앞장서고 했는데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최순실 사건 재수사를 반대를 한다면은 좌파 세력들이나 언론들은 야, 니들이 그걸 가지고 탄핵까지 해놓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여러분, 이 자유한국당은요.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의뢰할 수 있는 비판쯤은 할 수 있을 거지만 문재인 정권의 그 고질적인 문제점 그리고 좌편향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에서 비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은 소위 그 촛불을 등에 업고서 일종의 무혈 쿠데타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집권을 했는데 그 촛불들 속에 이석기 석방하라. 자해주의가 답이다. 북한의 미래가 있다. 이런 그 표어가 난무했던 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박근혜 정권 출범부터 계속 대선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고 세월호 사고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수년 동안 정권을 흔들었고 계속 대통령 하야하라고 외쳤고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거, 이 촛불 세력이 말하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거,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좌파 척결, 이거는 표현만 다르지 결국 같은 대상입니다, 이게. 근데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에 철도 노조, 이 거대 노조를 손보려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정리를 했고, 또 전교조를 법의 노조화하면서 정화하려 했고, 통진당을 해산했고,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통제 그 작전권을, 전시 그 작전 통제권, 이것을 손을 받고,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을 했고, 기자들도 이 촌지를 못 받도록 한 그런 그 김영란법을 또 지지를 했었고, 이걸 극렬히 반대했던 세력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최순실 씨 의혹을 빌미로 하면서 촛불을 들고 나섰었습니다. 여기에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 동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그런 김무성 세력, 그러니까 촛불 좌파들에게 부역했던 그 자들,
또 바른정당으로 달아났던 그 배신자들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내의 비박계들은 촛불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바로 그 촛불들의 염원에 따라서 세월호 사건을 사고를 다시 조사하겠다, 정윤회 문건을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비박계가 그런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전횡을 강력하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보수층을 의식해서 그냥 그 해보는 소리쯤으로 아마 이 좌파들은 치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그 바른정당 쪽에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적폐라고 주장하면서 시도하는 게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장에서 제창하는 것인데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김무성 의원은 구 새누리당 대표 시절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불러야 한다. 뭐 노래한 것 같고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과연 그 바른정당 그 김무성 정당이 그런 그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국정 수행을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유례 없이 재빠르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제가 왜 이 바른정당을 김무성 정당이라고 했냐면요.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신청을 했었다가 그중에서 김무성계로 분류가 됐던 황영철 의원이 돌연 자유한국당 재입당 의사를 번복하고 다시 잔류하겠다고 했었죠. 그 황영철 의원이 가지 않는 바람에 바른정당은 20석, 말하자면 교섭단체 의석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나라에서 지급받는 이 정당 보조금이나 이런 대우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이 다당 구조일 때는 또 이 교섭단체가 되면 아주 요리조리 간을 보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딱 좋고 실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계로 분리되던 황영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갑자기 철회를 하고 바른정당에 남는 바람에 이제 그 교섭단체로 유지가 되는 걸 보고서 저는 역시 바른정당은 김무성 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김무성 의원의 입김이 작용을 강하게 하는 거지 유승민 의원은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김무성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불러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고 보수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었고 결과적으로 좌파 정권에 부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른정당이 어떻게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의 독주를 강력하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른정당의 탈당파인 탄핵 주도 세력을 받아들인 자유한국당 역시 본질적인 면에서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정책을 반대할 확고한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보수라고 자처하던 언론들도 전부 탄핵에 앞장을 서서 비박계들의 그 탄핵 세력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언론이 견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체로 지금 우호적인 그런 편이고 정권이 수립될 때마다 그랬듯이 이게 지금 한인문 기간이다. 그래서 언론이 좀 봐주는 기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권 처음 출범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내각을 제대로 꾸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야당이 발목을 잡았고 조중동이 아주 비협조적이었던 거죠. 언론이 먼저 박근혜 정권은 허니문 기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는데, 그때 그 유승민 같은 사람은 윤창중 인사 문제에 윤창중 대변인 선임했을 때 정권 초기부터 박근혜 정권을 맹비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제 사드 배치 문제도 지금 재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지금 지금 어제입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을 붙잡아서 북송해라 이런 소리까지 지금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북한의 그 행태를 보면 아주 의기양양한, 지금 왜 그런지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나 국정교과서 폐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홍준표 의원은 미국으로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친박들을 비난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과거 보수 정권에게 했던 것 같은 강력한 대응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겠다느니 세월호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느니 하는데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몇 마디 가벼운 비판만 하고 지금 끝이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비박계가 뒤에서 협력을 하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탄생은요, 구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촛불에 편승해서 탄핵을 주도할 때부터 이미 확실하게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조중동이 아예 이 좌파 편에 기울여서 보수 말살에 나서고 있는 이상 사실상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뜻있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동력, 비록 미약하지만 그래도 명분을 가진 그런 동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런 동력을 갖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이 새로운 새누리당을 와해시키려고 지금도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